자, 오늘 한번 얘기해 볼 영화는 현기증입니다. 잠깐만요. 이돈 구라는 감독 영화고요. 일단은 이제 줄거리부터 쭉 읽고 시작을 하면 이렇습니다. 수님 김영애는 큰딸 영희 도지원이고요. 영희와 사위 상호는 송일국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작은 딸 꽃잎 요 사람은 김소원입니다. 과 살고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영희가 아이를 낳자 가족 모두는 행복감에 젖는다. 하지만 수님의 치명적인 실수로 아이가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 심한 죄책감과 공포감에 수님은 자신의 죄를 침묵하고 가족들은 그런 엄마에 분노한다. 수님은 점점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가족 모두는 각자 직면한 자신의 고통 때문에 서로를 배려할 수가 없다. 그들이 맞이할 파국의 결말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제 이돈구라는 감독이 사실은 누군지 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찍은 영화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단 현기증이 가장 최근 영화인 것 같고 여기 2014년 영화고요. 가시꽃하고 턴잇업 턴잇업 이거는 그냥 주연 자기가 배우구나. 예, 가시꽃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요 영화가 상을 독립영화고 상을 되게 많이 받은 영화라고 하네요. 현기증도 근데 저는 되게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꽃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네요. 어쨌든 괜찮은 영화였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늘 다른 영상들과 같이 그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은 요 영상을 보지 마세요. 영화를 보시고 한번 보시고 지금은 보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줄거리를 말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가족이 작살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말 그대로 작살이 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역이 김영애입니다. 엄마 역 김영애, 그 다음에 딸 역이 도지원하고 김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위 역이 송일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일단은 네 사람이 어, 네 사람이 그걸 하는데 그 그러니까 네 사람이 주연이고 요 사람들이 다 가족들인데 정말로 전부 다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난 느꼈어요. 네 명 다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느꼈고 그 중에서도 김영애 아줌마가 그 몇 년 전인가에 그 죽었죠. 병으로 죽었는데 저는 이제 고 뭐 이게 유작인지 아니면은 뭐 뒤에 더 찍으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이제 어 탁월한 연기다라고 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드라마 말고 이런 것도 잘하시는구나 난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난 드라마로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어릴 때 드라마로밖에만 본 적이 없으니까 난 되게 많이 놀랐고 그리고 송일국에 대해서도 다른 두 분은 내가 잘 모르겠고요. 송일국에 대해서도 나는 이제 그냥 그 누굽니까 옛날에 주몽으로 나왔던가 난 그건 별로였다고 생각하는데 난 주몽 보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사극을 사극처럼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말고는 송일국을 그냥 김을동 아들이다라고만 알고 있었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김을동 선거 유세할 땐가 송일국이 나와서 막 그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 기억이 나서 난 그렇게만 알고 있었었는데 확실히 배우는 배우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되게 아무튼 둘 다 이제 연기를 되게 잘 했다고 난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제 도지원하고 김소연 두 분도 마찬가지로 난 되게 탁월하게 연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게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김영애하고 도지원 요 두 사람인데 일단 김영애는 그 나이가 들어서 엄마죠.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아닌가라는 거를 의심하고 있어요. 보면은 중간중간에 극 중간중간에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 그 치매 증상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만만한 증상이 그거잖아요. 그 까먹는 거 건망증이잖아요. 김영애가 이제 엄마가 이제 계속 건망증이 있다라는 걸 극 중간중간에 일부러 부각시켜서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국에 들어가는 고기를 까먹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극 초반에 도지환이 애를 낳고 그 애를 김영애가 죽여버려요. 죽이는 게 막 칼로 찔러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목욕을 시키다가 이제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애가 익사해 버립니다. 예, 그 나머지 장면들은 그냥 자세한 장면들은 여러분 영화를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기 딸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손녀를 죽인 거죠. 손녀인가? 뭐 애인가 딸인가 아들인가 모르겠어. 여자애라 합시다. 자, 할머니가 손녀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딸내미는 되게 많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자기 엄마를 되게 이제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김영애 자기 엄마는 이제 그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몰라 하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 와중에 작은 딸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작은 딸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사실 작은 딸은 김영애의 친딸도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나서 데리고 왔다던데, 근데 남편은 어떻게 된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친딸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 언니하고 동생 사이도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썩 좋진 않고, 작은 딸이 이제 엄마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사이에 그러니까 뭔가 사이에 이제 치울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화에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애를 죽여서 이제 큰 딸하고 엄마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작은 딸대로 이제 괴롭힘 당하는데, 김영애가 이제 학교에는 꼭 나가야 된다 뭐 그런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나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매매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자기가 원치 않은 경로도 성매매까지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작살이 나고요. 그 와중에 그 사위는 큰딸한테 되게 잡혀 사는 남편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새님입니다. 새님.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제 의사긴 한데, 근데 이제 되게 눈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눈치 없는 사람은 나오고, 그리고 못되진 않습니다. 눈치가 없는 거지 그게 막 악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이제 큰딸한테 좀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큰딸한테 할 말을 되게 못하고 삽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인데 할 말을 되게 못하고 살고, 뭘 하나 이기지를 못합니다. 뭐 이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항상 눌려 사는 모습만 이제 영화에서 나오고, 그리고 아내한테 되게 충실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되게 착하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 가족이 이제 완전히 넷이 원래 같이 살았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손녀를 죽이고 나서부터는 어, 큰딸 내외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따로 살게 되고, 그리고 작은 딸은 이제 엄마와 같이 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가족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이제 일단 두 명이 나가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 큰딸이 죽으면서 큰 손녀가 죽으면서 나가버리고, 작은 딸은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자살해 버립니다. 김영희가 이제 그걸 보고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리죠. 그 작은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헛개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영화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반전은 김영희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치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치매가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현기증을 자주 겪는 사람인데, 난 사실 왜 이제 현기증을 자주 겪게 되나 뭐 그런 얘기는 영화에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그런 병이 있거나 난 그런 것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처음에 이제 손녀를 목욕시키다가 죽인 것도, 목욕시키다가 현기증 때문에 애를 놓치고 한동안 정신이 잃었다가 이제 깨보니까 애가 죽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작은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목매서 자살했다 그랬는데, 그걸 구하려다가 이제 어떻게 도움을 청하러 나가다가 계단에서 2층 집이거든요. 계단에서 현기증이 일어나서 또 굴러떨어져서 이제 작은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환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딸이 죽은 뒤로부터는 작은 딸의 환영을 보면서, 작은 딸의 환영을 통해서 손녀를 죽인 죄책감과, 그리고 작은 딸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그리고 작은 딸에 대한 증오심과 큰딸에 대한 증오심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큰딸 내외는 이제 농약을 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으로 이제 영화가 결론이
결말이 나요. 공포영화고 어쩌면 공포영화고 스릴러라 그럴 수 있나? 네, 어쩌면 공포영화고 나는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연기를 되게 잘했다는 점을 하나 꼽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옛날에 왜 가족들이 망가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로는 그 조용한 가족 말고 그건 코미디고 뭐가 있을까? 장화홍련 있잖아요. 장화홍련. 장화홍련을 난 보면서 그냥 보면서 문득 떠올렸거든요. 오늘 두 번째 본 거였는데 장화홍련은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일단 뭐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차이는 많겠지만은 큰 맥락에서의 차이점은 장화홍련은 귀신이 나오고 그다음 여기엔 사람이 나오죠. 헛개비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화홍련은 영화의 전반적으로 되게 잔잔한 음악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되게 잔잔하고 이제 듣기 좋은 음악들이 깔려 있는데 비극적이고, 그래서 그게 그 영상미와 이제 영화의 미술, 그러니까 영화 예술성을 되게 이제 높여주는데 일익을 하는데, 근데 그거에 반해서 현기증은 그런 음악 같은 게 깔려 있진 않습니다. 조용하게 그냥 영화가 진행돼요. 정말로 조용하게 대사와 장면 대사와 장면만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되는데, 그래도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느, 어, 장원균이 이제 섬뜩한 느낌을 주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다면은, 공포가 있었다면은 현기증에는 조용조용하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장홍련이 잔잔한 느낌의 어떤 섬뜩함, 그러니까 공포가 있다면은, 내재되어 있다면은 어 현기증의 경우에는 담담하고 조용하게, 한 가족이 망해가는 스토리를, 한 가족이 이제 몰락해가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굳이 어떤 당위적인 주제를 찾는다면은 밥에다가 미역국에다가 농약 넣지 말자, 뭐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오랜만에 되게 재밌게 본 영화였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영화를 보신다 그러면, 이걸 듣고 이제 영화를 보신다 그러면 하나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주인공은 4명이지만은 진짜 주인공을 한 명 꼽는다 그러면은 엄마입니다. 김영애입니다. 김영애가 이제 말의 여지 없이 이제 주인공이고, 김영애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김영애가 끝끝내 자기 자신을 죽이지는 못한다는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의도적으로 손녀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사위 내외를 죽이게 되고, 큰딸 내외죠. 큰딸 내외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농약을 탄 미역국을 김영애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두고 보시면은, 그리고 사실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 김영애가 이제 자살을 할 것인가 자살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등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아마 그 심리 변화를 잘 보시면, 심리 묘사를 그리고 잘 보시면 아마 영화 감상에 훨씬 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재밌게 봤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구글에서 또 싸게 팔고 있으니까, 구글 무비에서 싸게 팔고 있으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는 남겨주시면은 뭐 재밌는 영화 있거나 그런 거 추천해주시거나 그러면은 보고 또 이런 걸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많이 추천 부탁드리고, 혹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누고 싶으시다거나 그러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언제든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